그대 기억하고 있나요? 조그만 무지개. 어린 정든 계곡에 피어오르는 물거품, 소리 낯선 내 모습, 무지개 빛이 반짝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수 함수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앞서 많이 살펴보았을 거예요. 자, 또 다른 그 자연과학적인 현상에서도 지수 증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세포 분열이라든지 바이러스의 증식, 그 다음에 어떤 전염병의 확산 같은 것들이 예가 되겠죠.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의 수도 지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예를 들면 1000명이었던 감염자가 갑자기 수만 명, 심하게는 수십만 명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는 게 그런 현상들의 예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생각열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지수함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미나는 과학 시간에 양파의 체세포 분열 실험을 하였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양파의 뿌리에 있는 생장점이 다음과 같이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의 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뿌리가 자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1번. 다음은 실험을 시작한 후 양파의 생장점이 분열한 횟수에 따른 세포의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표를 완성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세포가 하나였죠. 한번 분열하니까 세포의 수가 2배로 늘어났죠. 그죠? 세포가 2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2개. 그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4개가 되죠. 두 번째 되면 4개. 세 번째 되면은 몇 개가 되겠어요? 8개가 되겠죠. 네 번째 되면 16개. 자, 그러면 이제 분열한 횟수를 x, 세포의 수를 y라고 할 때 y는 2의 x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할 때, 자, 여기 분열한 횟수, 요거를 n이라고 하고 세포의 수를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n하고 m은 서로 하나씩 짝이 지어지죠. n에 있는 원소 하나에 대해서 이제 m의 원소 하나도, 즉 그러니까 정의역에 모든 원소가 짝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의역의 원소 하나는 정확히 어디에 대응된다? 공역의 원소의 하나가 대응이 된다는 거죠. 2개가 대응되면은 함수가 아니겠죠.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의 함수가 하나씩만 짝이 지어지죠. 자,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될까요? 1대1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모두 다 대응이 되고, 일단 모두 다 대응이 되며, 그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 하나가 이 공역 원소 하나. 자, 그 다음에 공역에서 정역으로 가는 원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함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함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함수는 역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요 함수, 역함수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살펴볼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작성하였고요. 이 관계식의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는 함수 관계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 이건 횟수라서 정의역이 자연수였지만은 자연수에다가 0을 포함한 정수였지만 이게 만약에 이 x가 나타내는 것이 달라졌을 때 모든 실수로도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r이라는 것은 실수 전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함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지수함수의 뜻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자, y는 a의 x제곱. 자, 그러면은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밑은 항상 양수여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이 조건은 반드시 빼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 표현을 지키지 않으면은 잘못된 표현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x, y.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x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0이면 대략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래프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그래프는 아니고 양수에 어떤 거듭 제곱을 해도 양수는 나올 거야. 뭔가 반비례 그래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급격하게 떨어질 것 같아. 함수값이. 맞아. 제곱을 했는데 그 거듭 제곱한 것의 역수니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고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질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모양이 추측이 되겠죠. 이제 정확하게 눈금에 맞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x가 0일 때는 여기 1이죠. 만약에 1이라 하면은 여기 1이라면 여기는 3분의 1이래야겠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 2가 되면은 또 여기 또 3분의 1에서 9분의 1이 되고 쭉 내려가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는 어떻게 된다? 3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해야 될 점, 여기 x축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x축과 절대 안 만난다. 주의.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제가 y는 3의 x제곱을 그려라. 3의 x제곱을 그려라. 이랬으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 1,3이 되겠죠. 자, 1,3, 뭐 2,9가 되겠죠. 뭐 엄청 올라가면서 여기는 3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쭉 그려주면 되겠죠.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다시 지우고 그릴까요? 다시 지우고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세배로 올라가야 되죠. 오케이. 올라가면 안 된다. 비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쭉 올라가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쭉 올라가게. 그러면은 이 둘은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도 나중에 관찰을 하겠지.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얘는 y축의 대칭이 되는 함수가 되죠. 자, 왜? 얘가 3 대수적으로 조작을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여기는 x가 되고, 자, 그러면은 x의 부호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함수값을 계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자, 식에서 이런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칭 이동해서 이 아이랑 겹쳐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y는 요 그래프를 사실 이용하면 편했을 텐데 말이지. 그지? 진작에 그럴걸. 그래.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보나?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거야. 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잖아. 방금 전에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면은 얘는 y축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x축 대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3의 x제곱,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된다. 그지? 그러면 이제 x축 대칭인 식이 이 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러면은 되겠죠. 자, 실제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따라하기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 자, 잠깐 지울게요. 이제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입력을 하나 해볼게요. 자, 따라하기 1번의 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어떤 그래프가 될지 대략적으로 그려보아야 됩니다. 그 편한 점 두어 개 잡아가지고 지수 증가를 쭉 추측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하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자, 점점 x축에 가까워지죠. 절대로 x축에 가까워지되 붙진 않습니다. 자, 붙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계속 확대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y는 4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런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요런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우리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여기 1,4를 지났었죠. 요 그래프는 1,4를 지났었고요.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4를 지났어요. 자,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도 하나 자신있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서로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대수적 조작한 거랑 그 자신의 그 생각한 거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확인하기에는 없었는데 학습지에 인쇄할 데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못 넣었지만 마이너스 1을 곱해볼까요? 첫 번째 식에다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역시 x축의 대칭이죠. 자, 여기서 0,1을 지났던 녀석은 이제 0,-1을 지나게 되죠. 대표적으로 하나를 확인해 보면은 나머지 점들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 더 해볼까 또? 마이너스 4의 이제 원점 대칭이라고 원점 대칭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원점 대칭은 이렇게 되겠죠. 요 그래프에 대한 원점 대칭은 원점에 대한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는 점대칭 되면은 여기 요 점을 점대칭이 중심으로 해서 이 점이 이 점으로 짝이 지어지죠. 그러면은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모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었죠? 그러면 이제 본래대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프 다 그려보셨죠?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1호부터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의역은 그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실수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돼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는 거죠. 절대로 0보다 같거나 작아지진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어떤 함수였어요? 1대1 함수였죠.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모습이었나요? y 값도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밑이 이렇게 될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요 그래프 앞에 마이너스 안 붙은 녀석들끼리 공통점입니다. 그래프는 a에 관계없이 저 머리를 지난다고요? 0,1을 지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래프의 정근선은 y는 0이었죠. y는 0이 곧 뭐였어요? x축이었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추론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 손으로도 그릴 줄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업을 들을 때쯤이면 의뢰 많은 경험들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되겠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입력을 할게요. y는 5의 x, y는 7의 x. 자, 그 다음에 y는 3의 x제곱.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여기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자, x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 요 지금 마지막으로 가리킨 그래프가 제일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 또 더 위쪽. 자, 그러면은 여기 밑이 1보다 클 때는 커지면 커질수록 양의 범위에서는 y축에 가까워지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x축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x가 음수일 때는 지금 요 제일 마지막에 그린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가장 x축하고 멀어져 있죠. 그 다음에 5의 x제곱 하면은 이 그래프가 두 번째, 7의 x제곱 하면은 요게 세 번째가 되죠. 자, 그렇게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겠죠? 그리고 공통적인 거는 0,1을 지난다라는 거는 계속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y는 7분의 1x 그래프를 7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x가 음수일 때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하나 더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개가 쫙 그려져 있죠. 자, 세 개가 그려져 있는데 요 그래프가 x가 음수일 때는 지금 가리키고 있는 7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제일 위쪽에 있겠죠. 제일 위쪽에 있으며 y축으로부터 가까워지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의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슬라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a가 1일 때는 이렇게 상수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a가 이렇게 되는 때를 얘기할 수 있고, a가 쭉 슬라이더를 이동해 봅시다. a가 1보다 큰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은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볼까요? 네, 점점 y축하고 가까워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보다는 크고 훨씬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디로 갈까요? 자, 그 x축 가까이로 가 있겠죠. 그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 2번, 3번 우리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나타내 봤습니다. 나타냈으니까 이제 활동 1에서 그린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나요? 자, y는 7분의 x제곱이 됐죠. 사실상 이 그래프는 y는 7의 x제곱의 대칭이동한 그래프예요. y축에 대한 y축에 대해 대칭이동 한 그래프가 그런 모양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축으로부터 가장 먼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x축이 아니라 y축,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는 2분의 x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결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b의 x의 그래프는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보다 y축에 더 가깝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 b가 모두 1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1보다 작은 양수일 때는 y는 ax의 그래프가 y는 b의 x제곱의 그래프보다 y축에 더 가깝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화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제 1번. 아래 식에 대한 그래프의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래프를 이용해서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지를 계획을 세워봅시다. y는 요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어떤 그래프 평행하면 포개질 것 같아요? 요 그래프? 요 함수의 그래프? 얘는 요 함수의 그래프? 얘는 요 함수의 그래프? 얘는 요 함수의 그래프?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똑같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그 그래프를 이 각각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요 식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의 모양을 추측해보고 그 결과가 맞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손으로 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부분적으로는. 잠깐만요. 닫아버리겠습니다. 네, 다 닫아졌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하나씩 이제 그려볼게요. y는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죄송합니다. 답을 먼저 얘기해버리면 안 되죠. 2의 x.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이 그래프를, 자, 어디로 평행이동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면은 이 그래프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y는 2x-2 1. 자, 그러면 여기 이 아이랑 이 아이를 생각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해볼까요?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니죠? 플러스 2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면은 이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모양이, 자, 여기 이 점은 어디로 옮겨갈까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이 점이 좀 만만해 보이는 점이라, 그치? 자, 그래서 2,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여기가 되겠죠. 아니, 2,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자, 2, 0이 되겠죠. 여기 1, 0,1은 2,0으로 옮겨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디로 옮겨갈까요? 자, 이 점은 1,2죠. 1,2는 그러면은 얘는 3,1로 옮겨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0을 집어넣으면 여기 요 사이쯤에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아래로는 절대로 함수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일부만 그렸어요. 나머지도 쭉 그려야 됩니다, 원래는.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y는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네, 맞네요. 좀 울퉁불퉁해서 좀 못나 보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그래프를 한번 해볼까요? y는 5의 x제곱 한번 해볼까요? 5x제곱. 네, 이런 그래프죠. 자, 이 그래프에서 좀 위쪽으로 올릴까요? 올릴게요. 잠깐 이거 지우고요. 헷갈릴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0,1이죠. 그 다음에 1,5죠. 1,5를 지나는 지수함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 y는 5x 제곱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지금 여기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이렇게 되죠. 평행이동.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만큼이면 요만큼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가고요. 아, 요만큼이 아니지. 3만큼이면 더 올라가야 되지. 여기까지 올라가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올려볼까요? 더 올려볼까 했는데 더 올리면은 0,8이 되겠죠. 아, 올라가면은 좀 그렇겠다.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는 0,8을 지날 거고요. 0,8은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뭘 지날까요? 여기 이쯤 지나겠지. 그지? 이쯤 지나고 3보다는 작아지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런 우리 추측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y는 5의 x 플러스 1 플러스 3. 네, 맞죠? 좀 대략적으로 좀 많이 뭉개졌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각각에 대해서 치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거의 치역은 y가 얼마? 3보다 크게, y가 3보다 크죠. 인 실수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3이 되는 거죠. y는 3. 얘 같은 경우는 치역이 어떻게 됐어요? 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실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니까 지금 x축 방향의 평행이동 양하고는 치역 점근선 변화랑 관계가 없죠. 단 y축의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만큼이 이제 치역과 점근선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헤엄쳐 달리지 못해서 그래서 숨겨